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숙제로 나갔던 부분을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A, B, C, D로 구분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각 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죠? 예, 여기 이름이 대륙권이었죠. 자, 그리고 B에 해당되는 게 성층권이었고, C에 해당되는 게 중간권, 그리고 D에 해당되는 게 열권이었죠. 예,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그죠? 기억. A에는 기권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다. 이 A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면을 기준으로 한 16km까지는 약 90%, 우리 대기의 한 90%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A 지역에 기권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는 건 맞고요. 니은, B에는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를 이용한다. 자, B는 어떻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죠. 그러니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공기가 순환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B는 어때요? 안정되어 있죠. 대기가 안정되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되어 있다. 그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B에서는 장거리 비행기 항로를 이용한다. 디귿 C에 분포하는 오존층. 오존층은 어디 존재하죠? B에 존재하죠. B에 존재해서 이 B에서 보면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이 오존층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오존층이 B에 존재하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디귿은 틀렸네요. 리을 D는 공기가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컸죠. 그쵸? 네, 그거 우리 알았던 거예요. 이건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자, 2번 표는 높이에 따른 기권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열의 전달 방식이 일어나는 층을 A, D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온도가 높은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상승해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하강해요. 자, 이게 뭐죠? 대류 현상이에요. 이 대류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때야 돼요? 아래층에 있는 공기가 더 따뜻한 곳이어야 되겠죠? 이런 층의 구분들 중에 아래에 있는 공기가 더 따뜻한 녀석. 자, 그게 뭐죠? A와 C가 되겠네요. A와 C는 어때요? 자, 60km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28도, 82 마이너스 77. 아래에 있는 게 더 따뜻하죠. 그러니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A도 역시 15와 마이너스 50도. 자, 그래서 A와 C가 되어지겠네요. 자, 다음. 네, 다음 3번. 자, 그림 가는 복사 평형 실험을 나는 이 실험 결과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컵 안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하고 있고요. 온도 변화가 나타나요. 나의 AB 구간에서 컵의 에너지 흡수량과 에너지 방출량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것. 자, A는 어떻죠? 시간에 따라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 말은 뭐예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있을 때 흡수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A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기억이 더 온도가 높을 거예요. 흡수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어때요? 1번 A 구간 틀렸고, A 구간 같지 않죠? 예. A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답이 없겠네요. 자, B에 해당되는 거. B 구간에서는 어떻죠?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으니까 온도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B에서 5번이 답이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4번 한번 가봅시다. 그림은 지구의 복사 평형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요. 알루미늄 컵 속 공기의 온도를 2분마다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기억. 전등은 태양이겠죠. 빛 에너지를 내보내주고 있고요. 알루미늄 컵은 빛 에너지를 받고 있네요. 그럼 얘가 지구 역할을 하겠네요. 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렇지 않죠. 예,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질 경우에 그 온도 상승은 정지하겠죠. 그쵸? 복사 평형을 이룬다고요.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평형을 이루죠. 기억과 디귿은
예, 맞겠네요. 자, 다음 5번으로 가봅시다. 자, 5번으로 가니까 뭐가 있죠? 그림 가는 대기가 없을 때 나는 대기가 있을 때의 복사평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보다 나에서 복사평형 온도가 높았죠. 그죠? 근데 그 까닭, 그 이유를 대기의 역할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시오라는 거예요. 자, 지표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왔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고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상황에서는 어때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왔다가 이게 지구의 주변에 있는 지구 대기에 의해서 그쵸? 반사되어져서 흡수되고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더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는 시점이 더 올라간 거죠. 기온이. 그래서 나아가 복사 평형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온실 효과였죠. 6번. 다음은 지구의 복사 평형과 관련된 설명이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죠. 근데 지구 대기에 의한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답은 온실 효과. 그죠?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아지죠.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해서 CO2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뭐가 강화된 거죠? 온실 효과가 강화된 거죠. CO2 때문에. 그죠?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는 온실 효과가 되어지겠네요. 자, 다음 7번. 대기 중 온실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중교통 이용해야겠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2번.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되겠죠. 3번.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한다. 그래야겠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4번.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화석연료, 그러니까 더 CO2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4번은 안 되겠네요. 5번,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는 뽑아서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되겠죠.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으로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똑같은 컵 2개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요. 하나의 컵만 수조로 덮고요. B에 며칠간 놓아두었어요.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며칠 후 물의 양은 어때요? B가 더 높겠죠. 그죠? B는 주변을 닫아놨다고요. A는 주변이 뻥 뚫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바깥으로 증발해서 나갈 거예요. 자, 1번 틀렸고요. 2번 이슬점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슬점을 측정하려면 우리 어때야 되겠죠? 이슬점은 포화 수증기량과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가지고 포화 수증기량을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올려야 되는 실험을 할 텐데 지금 A, B의 실험은 그런 실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8번에 2번도 틀린 거네요. 3번 두 유리컵 주변의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다르다. 두 유리컵 주변의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은 뭐하고 온도하고 관계 있죠? 온도가 다르진 않을 거예요. A하고 B 가열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4번 날씨가 습할수록 두 유리컵 속에 든 물의 양의 차이가 A는 바깥에 있는 그 습도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B는 바깥에 있는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습도가 높다면 A에 있는 수증기가 덜 증발하겠죠? 그러면 A하고 B와의 그 높이 차이가 덜 날 거예요. 근데 바깥이 건조하면 A에 있는 물이 빨리 증발해 버리니까 A와 B와의 격차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 4번도 어때요? 반대말이죠? 틀렸죠. 자, 5번. B 유리컵의 물높이가 변하지 않을 때 수조안은 포화 상태이다. 자, B 유리컵 안에 더 이상 안 변해요. 그 말은 B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물의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5번은 맞겠네요. 자, 9번.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공기 A, E의 기온과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B보다 자, A가 있죠. B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자, A, B, E에 해당되어지는 애들은 어떻죠? 습도가 100%로 딱 차여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100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A는 1번 틀렸죠? 예. 다음 2번 B는 C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적다.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자,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C는 30의 온도니까 A로 가야만 포화되어질 거예요. 즉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 A에 있는 이 수증기량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B의 포화 수증기는 이미 포화됐죠. B는 그러니까 B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 값을 읽어주면 될 거예요. 이 y축 값을. 즉 B는 C보다는 C의 포화 수증기량은 A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으니까 B는 C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적은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B는 D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다. 자, D나 B나 어때요? 포화가 되려면 그죠? 이 포화 곡선에 도달해야지 포화가 되는 거니까 D나 B나 포화 수증기량은 같다고요. 그죠? 네. C와 D는 포화 상태 아니죠. 포화가 안 된 상태죠. 그죠? 요 곡선상에 도달해야지 포화 상태가 될 테고 얘를 넘어가면 과포화되는 거니까 다시 그 이슬점이 넘어가서 이슬이 맺혀지고 다시 100%로 돌아가야겠죠. 자, 5번 D는 2보다 이슬점이 높다. D가 이슬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D나 E의 이슬점은 10이겠죠. 그죠? D나 E의 현재 수증기량은 같아요. 같으니까 둘 다 같은 온도에서 이슬이 맺힐 거예요. 이슬점은 같겠죠? 자, 9번 풀었고요. 자, 10번. 표는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가 주어져 있네요. 이 표로부터 우리가 현재 기온이 25도일 때, 이슬점이 15도일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문제인 거네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상대 습도를 구할 줄 알아야겠죠? 자, 상대 습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현재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습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데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면 포화 상태가 되어질 때의 습도 그거 분해, 그죠? 현재의 이 수증기 양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즉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큼 돼야지 포화가 되어지는 수증기량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분해 현재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마큼 있는데 그 비율이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상대 습도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현재 온도가 25도예요. 2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20g이네요. 그죠? 포화 20g per kg. 자, 20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이슬점이 15도라는 말은 뭐예요? 이슬점이 15도라는 거는 현재 이 수증기가 15도로 온도가 가면 이슬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즉,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이 수증기가 15도가 되면 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15도일 때의 포화 수증기량 10일을 읽어주면 이 10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이 수증기의 량이 되어지는 거죠. 수증기량은 온도를 바꾼다고 해서 수증기량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현재 수증기량을 요 이슬점 온도를 재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분의 얼마? 11 되어지겠네요. 이거 곱하기 100을 하면요. 그러면 약분되어지면 55%가 되어지겠네요. 10번의 답은 55%. 자, 우리 11번 가봅시다. 네.
자, 11번 왔는데 그림은 하루 동안의 기온, 이슬점,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슬점이 어때요? 이슬점이 계속 같죠? 자, 이슬점이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슬점 온도가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수증기량이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일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얘가 이슬이 맺히는 온도가 일정하다고요. 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같구나. 계속 같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자, 그러니 어때요? 1번. 이날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맑았겠죠. 만약에 날씨가 굳어서 막 이렇게 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슬점이 들쑥날쑥 해야 되겠죠. 그죠? 비가 오면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이슬점이 어때요? 올라가야겠죠? 그죠? 올라갔을 거예요. 한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으니까 1번은 옳지 않네요. 오르네요. 1번은 이날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맑았네요. 2번 기온과 상대 습도가 반대로, 자, 기온이 올라가니 상대 습도 내려갔죠? 그래프대로만 봐도 우리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대로 변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슬점이 같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간다면 어때요? 상대 습도는 떨어지겠죠. 우리 공식대로 본다면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해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 분모가 커지니 상대 습도는 내려가겠죠. 그러니 2번 맞아요. 3번 하루 종일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쵸. 하루 종일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죠. 맞죠. 4번 하루 중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높은 건 뭐죠? 온도가 높아져야지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졌죠? 우리 아까 그래프 봤잖아요. 그래프가 어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 포화되어지는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봤죠? 자, 그러니 15C가 가장 높네요. 온도가 높으니까. 5번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클수록 상대 습도가 높다. 자, 이슬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현재 수증기량 이게 일정한 상태라고 봅시다. 그럴 때 기온이 높아지면 어때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겠죠? 얘는 그대로 있고 포화 수증기량이 커져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때요? 낮아지겠죠? 5번은 틀렸네요. 그죠? 5번 틀렸어요. 자, 12번 가봅시다. 그림은 구름 생성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같이 펌프를 여러 번 누른 후 나와 같이 뚜껑을 딱 열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는 어때요? 단열 팽창이죠. 막 눌러줬죠.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단열 팽창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열 압축해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자, 막 눌러주니까 단열 압축하죠. 예, 단열 압축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온도는 어때요? 올라가죠. 단열 압축, 공기가 단열 압축되어져서 기온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1번에 기온이 높아진다. 맞네요. 2번, 가에서 공기가 단열 압축된 거. 맞죠? 3번, 나에서는 공기가 단열 팽창되죠. 자, 열어줬으니까 압력이 떨어지니까 팽창해요. 그러니까 가보다 팽창했다는 거예요. 단열 팽창돼요. 4번, 나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자, 나에서는 단열 팽창하니까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면, 그쵸? 우리 포화 곡선에서 봤듯이 온도가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맞고요. 5번, 나에서는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커진다. 자, 나에서는 어때요? 기온이 하강했죠. 기온이 떨어지는데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인데 이거와 상관이 있진 않겠죠. 12번의 답은 5번. 13번 다음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요. 그러니 외부로부터 열을 얻거나 빼앗기지 않고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겠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팽창하겠죠. 자, 그리고 공기 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그러니까 팽창하니까 떨어져요. 하강해요. 그래서 뭐에 도달해요?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어떻게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이었고요. 13번 예, 됐고요. 다음 자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14번은 그림은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구름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라고 했어요. 자 봐요. 수증기가 구름 안에 수증기들이 이 안에 얼음 알갱이들에 있어요. 그죠? 얼음 알갱이들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럼 얼음 알갱이가 어때요? 커져요. 커지면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지는데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온도가 낮다면 그냥 눈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어때요? 좀 높아지면, 영도가 높아지면 녹겠죠? 그러면 비가 되어지겠죠. 찬비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한번 봅시다. 자, 15번 보니까 토리첼리의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먼저 1기압이라고 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인 거 맞았죠? 우리가 그 실험의 결과인 거예요. 2번 물을 이용해서 똑같은 실험을 한다면 수은 76cm에 해당되어지는 압력, 그 무게 압력이 뭐랑 물의 10m에 대한 압력과 같죠. 그래서 물이라면 10m였을 거예요. 2번도 맞네요. 3번 높은 산의 정상에서 이 실험을 한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때요? 압력이 낮으니까. 그쵸? 높은 산으로 이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줄겠죠. 주니까 이 수은 기둥이 요 기둥이 누르는 요 힘과 바깥에 지금 사실 이게 유지되어지는 게 뭐예요? 요 바깥에 이 바깥에 이 공기가 누르는 이 힘과 이 수은이 얘를 누르는 힘이 이 힘과 이미 같으니까 현재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러니까 바깥의 기압을 두고 이거의 높이로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누르는 요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니 어때요? 얘가 누르는 요 무게도 줄어들어야지 평행이 유지될 거예요. 즉 얘가 낮아지겠죠. 낮아진 거는 수은은 이쪽에 들어가겠죠. 여하튼 그러한 실험인 거죠. 자, 이건 지워주고요. 자, 뭐 여하튼 그렇고요. 자, 4번 어디까지 했죠? 네, 3번까지 했군요. 자, 4번 굵기가 다른 유리관을 사용해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굵기가 다른 유리관을 사용하더라도 어때요? 요 단면적을 누르는 압력에 대한 거예요. 압력은 단면적을 누르는 힘이니까 굵기가 두꺼워지든 얇아지든 단면적을 누르는 요 높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상관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5번 기압과 수은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더해지므로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은 1기압보다 크다. 그렇지 않죠. 네? 바깥에 있는 기압과 수은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1기압으로 딱 맞춰준 거예요. 지금 이게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나왔을 때가 1기압으로 딱 맞춰지는 거죠. 그죠? 자,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16번은 해역풍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하는데, 자, 향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위에 전등에 불빛을 비춰주죠. 자,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누가 더 빨리 가열되죠? 물하고 모래? 육지를 말하는 모래가 조금 더 빨리 가열될 거예요. 이거 옳겠네요. 1번. 자, 2번. 물 위의 공기가 상승해요. 물 위의 공기는 저기압이 된다. 자, 지금 어떻죠? 모래가 좀 더 빨리 데펴졌죠.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모래에서 상승하겠죠. 물 위의 공기가 상승하지 않아요. 그죠? 네.
자, 3번. 2번 틀렸죠? 3번. 빠져나간 공기를 채우기 위해 모래에서, 자, 모래에서 공기가 상승하니까 물에서 모래로 바람이 불겠죠? 왜? 그러니까 빠져나간 공기를 채우기 위해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는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4번. 모래 위에서는 공기가 상승했죠.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4번도 모래 위에서 공기는 하강하지 않아요. 이것도 틀렸죠. 5번. 실제 바닷가에서 해풍이 부는 거죠. 물에서 모래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실험을 한 거잖아요. 5번도 틀렸네요. 16번의 답은 그러니까 1번이 맞겠네요. 자, 17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각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와 B는 건조한 건 A와 D죠. 그죠? 육지에 있으니까 B하고 C가 습하죠. 2번 A와 D가 찬기단이 아니라 A와 B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찬기단이에요. 자, A기단의 영향, A기단, 그죠? 겨울에 춥고 건조하죠. A기단은 어때요? 추운 지역에 있고, A기단 공기 덩어리는 춥고, 그리고 육지에 있으니까 습하죠. 습한 게 아니라 건조하죠. 자, 그러니까 A기단은 겨울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 거. 맞겠네요. 4번, C기단의 세력. C기단이 세력이 강할 때는 북서쪽에서 부는 게 아니죠. C기단의 세력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하고 고온. 네. 자, 5번 C, D 기단이 만나 경쟁하면서 장마전선은 어때요? 습한 두 기단, 습하고 따뜻한 C와 습하고 찬 B가 만나서 장마전선을 만들죠. 그러다가 이게 초여름이고 본격적인 여름이 가면 C 기단이 확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겠죠. 자, 여하튼 17번의 답은 이렇게 해서 3번이 되어질 거예요. 자, 18번. 그림은 북반구 AB 지역에서의 공기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B 지역의 기압 분포를 쓰시오. 자, A에서는 공기가 어때요? 따뜻해서 위로 상승해요. 상승해서 위에 구름을 만들죠? 그럼 여기 저기압이에요. B에서는 어때요? 고기압인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은 불어가고요. 여하튼 A는 저, B는 고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2번. A 지역에 상층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까닭을 설명해 본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A 지역은 어때요? 저기압이죠.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주변의 공기가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리고 얘는 상승하죠.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죠. 단열 팽창하면서 어때요?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슬점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18번까지 풀었고요. 자, 19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온대 저기압 주변의 날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갖고 나왔는데, 자, A는 한랭전선, B는 온난전선이다. A가 한랭전선 맞죠? B가 온난전선이고, 자, 그리고 한랭전선이 어떻죠? 좀 더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가 한랭전선이 자꾸 따라붙으면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면서 폐색전선이 됐었죠. 네. 자, 2번. 전선이 통과할 때 기온과 풍량이 변한다. 자,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전선이 통과하면 어때요? 온도가, 그쵸. 지금 보면 이쪽 지역에서는 온도가 차갑고,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다시 차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기 덩어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죠. 그러니 이 지표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처음에 찬 공기가 왔다가 따뜻한 공기가 왔다가 다시 찬 공기가 오겠죠. 전선이 통과할 때 기온과 풍향이 다 바뀔 거예요. 자, 3번. A전선이 통과할 때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A전선이죠? 여기에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지죠.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어지는 거는 어때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확 솟구치죠. 그래서 위로 확 솟구치는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지죠. 자, 또 19번에 4번. B전선이 지나가면요. B전선이 지나가요. 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B전선이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B가 어때요? 처음에 찬 공기가 왔다가 B가 딱 지나가니까 따뜻한 공기가 따라 들어오겠죠? B전선이 지나가면 따뜻하고 여기서는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되어지겠죠. 또 맞겠네요. 5번. 온대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날씨를 변화시키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시켜요. 19번에 5번이 틀렸네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림은 어느 계절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계절이 뭔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어때요? 이 북쪽에 지금 고기압이 형성돼 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겠죠? 자, 그러니 어때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다? 겨울을 뜻하겠네요. 자, 북서 계절풍과 함께 한파가 나타나요. 맞겠네요. 그리고 2번, 긴 기간 동안 비를 내리는 장마전선 아니죠. 장마전선은 초여름인데 아니겠죠? 3번, 태풍이 이동하며 강한 비와 바람으로 큰 피해를 준다. 이거 여름철, 이것도 아니죠. 4번, 한밤중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 여름이죠. 이것도 아니겠죠. 5번,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대로 나타난다. 아니죠. 이것도 예. 자, 20번의 답은 옳은 거는 1번 북서계절풍과 함께 한파가 나타나는 시기의 일기도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기온과 날씨 숙제로 나갔던 부분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온과 날씨에 대한 복습을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한번 풀어보시고 이 공부한 부분을 잘 정리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